네,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XR 레이 인터랙터 관련된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물건을 잡고 그 다음에 뭐 떨어뜨려 보고 던져도 보고 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만들었던 씬은 그대로고요. 메인 씬, 그 다음에 디렉션 라이트라고 하는 빛 관련된 애, 그 다음에 플레인이라고 하는 땅바닥 평면, 여기 있는 바닥 평면, 그 다음 XR 인터랙션 매니저는 이제 XR 오리진을 만드니까 자동으로 생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큐브는 저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카메라가 여기 있고요.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앞에 큐브를 세운 거죠. 이게 지금 색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큐브가 있습니다. XR 오리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XR 오리진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뭐 오프셋, 기본적인 높이 맞추는 오프셋, 그 다음에 HMD 역할을 하는 메인 카메라, 레프트 컨트롤러, 라이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클릭해 보시면은 XR 오리진을 생성했을 때 기본으로 제공하는 상호작용은 레이 인터랙터라고 하는 상호작용이에요. 선을 이용해서 물건을 멀리 있는 물건을 잡고 놓을 수 있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을 이용해서 레이저 같은 걸로. 그 외에 이제 뭐 선 관련된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이렇게 라인 렌더러랑 XR 인터랙터, 라인 비주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해 갖고 기본적인 컴포넌트가 들어 있고요. 먼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뭐 가상의 손은 그냥 간단하게 만들게요. 큐브 같은 거 만들 건데, 그 동그란 스피어를 그냥 달 거고요. 그 다음에 색도 좀 입혀보도록 할게요. 색을 입힐 때에는 프로젝트 뷰라는 곳에 가서 리소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머테리얼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리소스를 사용하면은 관련된 게임 오브젝트의 재질이나 색상 이런 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변경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를 값하고 있는 껍질. 그래서 S셋을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머테리얼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머테리얼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어요. 이 머테리얼이라고 하는 재질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뉴 머테리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큐브에다가 먼저 넣을 걸 좀 넣을게요. 큐브가 너무 눈에 안 띄어갖고 지금 흰색 배경에 흰색 큐브여서 너무 안 보이죠. 그래서 이름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라이트 옐로우라 할게요. 좀 연노랑색, 좀 밝은 노란색 변경하겠습니다. 머테리얼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S셋을 눌러주시고, 꼭 S셋을 누르지 않아도 돼요. 여기 있는 최상위 폴더니까 S셋을 누른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머테리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애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를 클릭하시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하단에 뭔가 막대바가 있죠. 여기는 막대바를 잡고 올리시면은 여기 있는 프리뷰 바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이 머테리얼에 있는 색상만 변경을 할 건데, 지금 색이 허연 건지 회색인지 이렇게 되어 있죠. 색은 여기 보이는 색깔 관련된 이 탭을 누르시면은 이제 팔레트가 켜집니다. 컬러 팔레트가.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색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프리뷰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어떤 게 좋은지. 아니면은 여기 보이는 프리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네, 위쪽이 흰색, 아래가 검정색, 여기가 이제 여기 있는 원색, 원색이 아니라 이제 빨강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색을 바꾸는 거는 외곽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변경해 보시면은 변경이 되죠. 저는 라이트 옐로우라 했으니까 좀 노란색을 선택하고요. 노란색을 선택하고 조금 뭐 좀 연노란색처럼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 색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여기는 흰 배경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흰색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 뭐 X 누르셔도 되고요. 다른 쪽 누르면은 이렇게 다 완료가 됩니다. 색이 변했죠. 이제 변환이 이 머테리얼을 어떻게 넣냐면은 여기 큐브 안에 넣을 건데, 어떻게 넣냐면은 넣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큐브를 클릭하시고 인스펙터 상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컨트롤 Z 눌러 뒤로 가게 할게요.
이 머테리얼을 잡고 하이어라키에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Z 또 누르고요. 얘를 잡고 신뷰에다가 직접 넣는 방법도 있어요.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큐브가 눈에 확 보이죠?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손은 뭐 거창한 손이 아니라요. 그냥 구체만 띄울 겁니다. 플레이했을 때 손이 안 보여서 네, 플레이했을 때 손 한번 볼게요. 손이 안 보입니다. 플레이를 하면은 여기서 잠시만요. 플레이를 하시면은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손이 안 보이죠? 상호작용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빨간색 선도 변하지 않고요. 어딘가 닷도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되는 애도 없고, 지금 빨간색 여기 있는 끝자락이 지금 제 손이 있는 곳인데 이쪽이 지금 손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레이만 보입니다. 그 다음 큐브 잘 있고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3D 오브젝트 스피어 눌러서 이렇게 스피어를 만들었어요. 스피어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손으로 쓸 건데 손으로 쓸 건데 너무 크죠? 지금 앞에 보이는 큐브 크기만큼 되죠? 왜냐면은 이 크기를 스피어 클릭하시고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케일이 111이어서 그래요. 방금 오브젝트 만들었으니까 리셋 한번 하는 게 낫겠죠? 트랜스폼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리셋 해갖고 000으로 바꿉니다. 위치를. 그 다음 이 값을 변경할 건데 지금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줄이냐면은 0.15, 0.15, 0.15 정도로 해볼게요. 스케일을 전체적으로 다 0.15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아져요. 많이 작아졌죠. 꼭 이렇게 수치로 안 하시고 툴바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툴바는 왼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바입니다. 이렇게 생긴 툴바를 사용해서 네 번째 거에 있는 스케일 툴, 단축키는 R입니다. R. 얘를 클릭하시고 내부에 있는 이 회색, 여기 있는 파란색 잡고 하시면은 이 앞으로 Z축으로 크기가 왔다 갔다 돼요. 이렇게 빨간색 잡으시면은 X축으로 왔다 갔다 되고요. Y축은 당연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됩니다. 크기가 이렇게 원반도 만들 수 있죠. 짜부 해갖고. 네, 여기서 전체 이 가운데 회색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이 회색을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이고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는 여기 있는 수치값으로 변경을 할게요. 스피어에 있는 값을 0.15, 0.15, 0.15, X축, Y축, Z축 모두 0.15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동일하게 할 때 키는 건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뭐 3개 그냥 직접 바꾸시면 됩니다. 네, 이 스피어를 이름을 변경할 건데 스피어를 클릭하시고 뭐 F2번 누르시고 뭐 이름을 변경할게요. 핸드라고 할게요. 핸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핸드한테도 이제 색을 입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을.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라이트 옐로우라고 하는 애를 복사해서 2개를 만들게요. 2개 만들고 하나는 레드, 하나는 블루로 할게요. 그럼 이제 그거에 맞는 색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레드를 클릭하고 팔레트를 킨 다음에 빨강색을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RGB 값이죠. RGB A 알파 값. 그래서 R을 저는 최대치로 했습니다. 255가 최대예요. 2500 이렇게 하고 저는 바꿨어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맞추셔도 됩니다. 적당히 빨간색만 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레드 바꿨고요. 이제 블루 바꿀게요. 블루는 RGB니까 00255. 팔레트에서 직접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색까지 설정이 됐으면은 먼저 저는 이거 색은 뭐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뭐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색을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핸드에다가 빨간색을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네, 넣는 방법 많으니까 뭐 클릭하고 이렇게 직접 넣어도 돼요. 이 핸드가 지금 어디 들어갈 거냐면 저는 이 빨간색을 라이트에다 넣겠습니다. 라이트 핸드. 이 핸드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라이트 핸드 컨트롤러에 넣을게요. 네, 이렇게 넣겠습니다. 넣었을 때 손의 위치랑 여기 컨트롤러의 위치랑 이 핸드 들어간 이 모델, 이 빨간색 구체의 위치가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핸드를 클릭하시고 인스펙터 창을 다시 보시면은 값이 좀 달라요. 값이 Y축으로 마이너스 1.1176이 잡혀있죠. 그래서 이것도 000으로 바꿔줄게요. 왜냐면은 손 모델링으로 지금 이 구체를 넣었는데, 이 핸드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넣었는데, 그 위치가 여기 라이트 핸드 컨트롤러 기준으로 마이너스 1.1만큼 방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죠. 핸드 모델링은 컨트롤러 위치 와야 되니까 00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핸들을 컨트롤 D에서 또 복사를 할게요. 네. 이거 저번에 아까 사용할 때 제가 D를 얘기 안 했네요. 컨트롤 D 누르시면은 게임 오브젝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복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리소스도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 복사한 거를 어디다 넣냐면 이번에는 레프트 핸드에 넣을게요. 레프트 핸드. 그 다음 얘한테는 블루를 넣겠습니다. 지금 핸드가 지금 둘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씬뷰에다 넣으면 좀 안되겠죠. 넣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이어라키에다 직접 넣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얘를 클릭하시고 인스펙터로 넣으셔도 돼요. 인스펙터로 이렇게 아래쪽에 넣으시면은 아래쪽 빈 공간에 넣으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잘 넣으셨으면은 이름을 또 바꿀게요. 이름을 뭐 핸드 레프트로 할게요. 얘는 핸드 라이트로 할게요. 네,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손이 잘 들어가고 따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네요. 그냥 네, 손을 예시로 드는 이제 구체.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손 크기가 조금 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잘 컨트롤러 위치예요. 지금 제 이렇게 한 위치가 컨트롤러 위치여서 지금 컨트롤러 위치에 잘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크기를 0.1로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봤는데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아서 두 개를 클릭하고 두 개를 중첩해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0.1로 변경할게요. 전체적으로 0.15가 아니라 0.1로 0.1, 0.1, 0.1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건들을 짚는 거, 물건들을 이제 레이로 잡아오는 기능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큐브를 하나 더 만듭니다. 큐브. 하이어라키에서 별표 나왔으니까 컨트롤 S 눌러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하이어라키에서 플러스 3D 오브젝트 큐브. 그래서 큐브를 만들었습니다. 큐브. 오브젝트 생성하면은 어떻게 하죠? 이게 위치가 지금 이상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니까 생성한 큐브 클릭하시고 인스펙터로 가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트랜스폼에 있는 거 마우스 오른쪽 리셋을 누르시면은 정상적인 위치로 옵니다. 원점 위치로 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큐브의 크기를 한번 줄여볼 건데 손에 집힐 정도로 맞출 거여서 아까처럼 여기 있는 트랜스폼으로 크기를 줄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큐브를 클릭하시고 단축키 R, 아니면은 여기 보이는 거 네 번째 있는 거를 누르셔갖고 스케일 툴을 키신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기를 한번 줄여보셔도 됩니다. 손보다 조금 크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크죠? 네, 이 정도만 만들게요. 여기 있는 툴들, 툴바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가 첫 번째 게 핸드 툴, 화면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게 무브 툴, 이렇게 특정 축이나 특정 평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게 로테이트 툴, 네, 특정 축으로 회전하는 기능 갖고 있어요. 선을 안 잡고 막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게 아까 쓴 스케일 툴, 크기 키우고 줄일 수 있죠. 이 밑에 있는 렉트 툴이랑 이제 다른 것들은 이건 뭐 종합 툴인데 이 두 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렉트 툴은 2D에서 써요. 2D에서 쓰는 거라서 설명 안 할게요. 네, 이 상태에서 큐브를 선택하시고 무브 툴, 단축키 W 무브 툴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큐브 위로 올릴 거예요. 큐브 위로. 그래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앞으로 좀 더 가야 되니까 파란색 잡고 움직여 주시고, 이거보다 위에 나와야 되니까 연두색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좀 하늘에 뜨게 할게요. 하늘에 뜨게. 네, 이 상태로 이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상호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뭐 닿지가 않죠. 제가 지금 계속 컨트롤러에 이제 몸통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 지금 잡히지가 않습니다. 잡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 있는 게 큐브 1번이죠. 큐브 1번. 큐브 1번이 아니라 이름 좀 바꿀게요. 얘를 그랩 큐브라 변경할게요. 그랩 큐브. 잡을 거니까. 밑에 있는 거는 데스크 큐브라 할게요. 그냥 데스크 큐브. 그냥 밑에 책상처럼 쓸 거여서 데스크 큐브. 위에 있는 게 그랩 큐브. 잡을 큐브이기 때문에 그냥 그랩 큐브라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인스펙터로 오신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된 여기 있는 이렇게 컴포넌트 중에 추가로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됩니다. 어떤 컴포넌트냐면은 이렇게 핸드 컨트롤러에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이 들어있죠. 레이 인터랙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인터랙터예요. 인터랙터. 얘는 잡혀주는 거기 때문에 그랩 XR 그랩 인터랙 테이블이라 하시면 됩니다. 네, 얘를 해주시면 돼요. 조금만 치셔도 검색이 됩니다.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XR 그랩 인터랙 테이블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가 추가가 됐냐면은 XR 인터랙 테이블이라고 하는 애가 추가가 됐죠. 검색했던 걸 넣었어요. 그런데 못 보던 애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애가 추가가 됐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이거였는데 이거를 추가하는 동시에 얘가 추가가 됩니다. 얘는 뭐냐면은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면 얘는 상호작용해서 잡을 수 있는 게임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준 건데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리지드 바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된 겁니다.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있는 XR 인터랙 테이블 이거를 잠깐 이거 뭐 끄셔도 되고요. 삭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끌게요. 이걸 그냥 없다 치고 보겠습니다. 리지드 바디가 있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작용을 받습니다.
물리 작용을 받고요. 뭐 중력도 받습니다. 유즈 그래비티가 있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중력을 받는 거고요. 체크가 풀리면은 중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는 허공이 떠 있었는데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네, 맥시머나이즈가 돼갖고 이렇게 뜨네요. 네,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얘 게임뷰 말고요. 실행을 하면은 큐브가 리지드 바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리지드 바디가 없으면은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테스트로 한번 끄고 삭제하고 볼게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죠. 뭐 떨어지지도 않고 이동도 없고요. 이 상태에서 리지드 바디라는 걸 추가하면은 네, 이렇게 잘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지드 바디는 물리적인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추가했을 때 얘가 자동으로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물체를 잡을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도 흰색이어서 색 하나만 다시 추가할게요. 저는 라이트 옐로우를 복사해서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하고 얘를 라이트 그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린. 그리고 색을 연두색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 얘를 얘한테 넣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레이 인터랙터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완료가 됐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실 때는 헤드셋을 먼저 착용을 하시고 오큘러스 링크 페이지 화면이 켜졌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어쨌든 자꾸 끊겨요. 다시 퀘스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큘러스 링크가 제대로 켜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플레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손 오른쪽에 있는 이 레드 스피어, 그 다음에 파란색 스피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컨트롤러 잘 따라오고요. 선이 지금 빨강색이에요. 아무것도 상호작용할 게 없으니까 빨강색이고요. 이 빨강색을 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애한테 가면은 흰색으로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에 있는 중지 버튼, 중지의 버튼이 뭐냐면은 그립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 총 쏘는 검지 버튼 말고요.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몸통, 컨트롤러의 몸통 버튼을 누르시면은 얘를 잡아옵니다.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던질 수 있고요. 왼손 오른손 다 적당히 작동이 돼요. 왼손도 이렇게 되고요. 오른손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순간 이동이 됩니다. 네, 앞에도 던질 수 있고요. 던지면은 앞에 있는 큐브랑 닿아갖고 상호작용이 되죠. 물리적인 뭔가 작동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부딪히는 충돌 같은 거 떨어지고 낙하되고, 네, 그래비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게 되는 거는 일단 리지드 바디가 들어있다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 큐브들을 감싸고 있는 콜라이더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콜라이더가 이 큐브 모양으로 지금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어디 파묻히지 않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지금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레이 인터랙터에 대한 기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레이 인터랙터에 대한 기능을 살짝 보도록 할게요. 저는 라이트 핸드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라서 라이트 핸드 컨트롤러를 보신 다음에 네, 여기 있는 인스펙터 창을 가시면은 먼저 포스 그랩이 있습니다. 포스 그랩을 언체크 해볼게요. 포스 그랩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네, 제가 이거 뒤집어 쓰지 않고 실행해서 또 이렇게 됐죠. 이러면은 껐다 키셔야 돼요. 쓰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퀘스트 1 쓰시는 경우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퀘스트 2는 좀 민감해갖고 무조건 센서가 돌아야 됩니다. 방금 끈 포스 그랩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물체를 잡았을 때 원래 손으로 바로 붙였죠. 강제로 딱 순간이동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잡은 위치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고 네, 이쪽에서 잡으면은 멀리서 이렇게 위치 배치가 되죠. 이게 포스 그랩을 껐을 때 나오는 기능입니다. 포스 그랩을 키시면은 잡았을 때 손으로 순간이동이 돼요. 얘는 켜있어요. 왼손은 이렇게 돼요. 이게 포스 그랩이 있는 거고요. 얘가 포스 그랩이 없는 겁니다. 왼손은 포스 그랩 켜놨고 오른손은 포스 그랩 꺼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아까 밑에 있던 기능 중 하나인데 앵커를 변경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컨트롤러에 엄지를 좀 왔다 갔다 하시면은 조이스틱이 하나 잡힐 거예요. 조이스틱. 그 조이스틱을 잡고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물체가 잡힌 위치, 물체가 잡힌 앵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이렇게 왼쪽 회전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돌리시면은 오른쪽 회전이 됩니다. 네, 정확히 오른쪽 왼쪽으로 해야지 회전만 도는 거고요. 근데 이게 조이스틱을 조작하실 때 살짝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해갖고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가 좀 움직이는 거예요. 조이스틱을 앞으로 미시면은 앞으로 쭉 갑니다. 쭉 이렇게 멀리 조이스틱을 뒤로 하시면은 뒤로 쭉 오겠죠. 네,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회전 이런 것도 되고요. 이 기능은 얘뿐만 아니라 지금 포스 그랩이 있는 애도 작동이 돼요. 이렇게 포스 그랩도 돼요. 똑같이.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멀리 날아갔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직접 물건을 잡는 다이렉트 인터랙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